아무것도 아닌 일에 욱하고 버럭하고 신경질 팍 내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혼자 막 자주 격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축되고 당황스럽고 화나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 때 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들이 만드는 이 불편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심리 지식과 대응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작은 일에도 쉽게 욱하는 사람 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거죠.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 화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는 되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인데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분노를 억압된 무기력, 수치심, 두려움을 가리는 2차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겉으로 드러난 이 욱은 실제로는 상처받기 싫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의 표출인 거죠. 이 분노, 화라는 건 꼭 필요한 감정이지만 욱하고 과도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면 주변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욱하고 과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심리적 특징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4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순간적으로 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조절하거나 흘려보내지 못하고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터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미숙한 건데 감정을 다루는 이 내적인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즉각 반응으로 옮기는 거죠. 애기처럼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감정은 확대하고 타인의 감정은 축소해요. 이 욱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분노는 매우 크고 정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무시해요. 감정적 내로남불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감정은 너무 소중하고 상대방 감정은 하찮은 거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은 그 순간에 너무 명확하고 강하게 느껴져서 참지도 조절하지도 못한 채 밖으로 터뜨려요. 하지만 그 감정을 막 다 맞게 되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해요. 결국 자신의 감정은 거리낌 없이 표현하면서도 상대에게 끼친 불편함에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불쾌함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해요. 한 가지 관점, 특히 나는 피해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상대방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곧장 나를 공격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반격해요. 이게 욱이나 버럭으로 나오는 거죠. 이처럼 생각과 감정을 유연하게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좌절에 대한 인내력도 매우 낮아요. 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면요. 그 상황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하필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억울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혼란과 분노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특징으로 욱하는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상처를 현재 상황에 더 씌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실제로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억울함이나 수치심, 무시당한 기억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지금 상황에 그대로 끌어와서 과도하게 분노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과거에 느꼈던 강한 감정이 현재 상황에 대입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소하게 지적을 했을 뿐인데 과거에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상대의 말을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공격적인 감정 반응이 튀어나오고 이거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당황하거나 위축되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와 과거의 감정이 뒤섞이는 상황이 반복되면 분노의 강도나 타이밍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감정이 지나치다는 걸 잘 자각을 못해요. 정리하면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그 좌절에 대한 취약성, 감정적 내로남불, 사고의 경직성, 그리고 과거 상처의 재현이라는 심리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적절한 분노 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 왜 대처가 어렵고 힘들까요?
이렇게 욱하는 분노를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누구나 대처가 어렵죠. 너무 당연하게도요. 누군가 내 앞에서 나에게 화를 내는 상황에 있다면 위협감, 모욕, 좌절 같은 그런 강력한 정서 반응을 느껴요. 이런 반응들은 보통 우리를 고장나게 하죠. 그래서 수월한 대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심리 구조, 과거의 경험,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욱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 유형들을 정리해봤어요. 이 유형 중에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건 없어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유형을 정리한 거니까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첫째로 굳어버리기, 둘째 피하기, 셋째 비위 맞추기, 넷째 같이 화내기, 다섯 번째 감정 차단하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 굳어버리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몸이 굳고 눈치만 보게 돼요. 뇌가 기능을 멈춘 상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심리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생존 반응 중 하나인데 상대방의 분노에 맞설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고 인식을 하면서 두려움하고 공포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멈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감각을 느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당하면서 성장했거나 어릴 적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폭력적이라고 느끼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피하기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앞서 소개한 굳어버리기 유형과는 조금 달라요. 굳어버리기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멈추는 그 마비 반응이라면 피하기는 도망치거나 회피하려는 그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돼요. 피하기 유형은 상대방의 분노나 그런 갈등 상황에서 불안함과 긴장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거리를 두려는 전략을 짜요.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더 꼬일 수 있어. 처럼 상황을 정리하려는 판단도 포함이 돼 있어요. 즉 그냥 얼어붙는 반응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고 의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상대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피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세 번째 유형은 비위 맞추기 유형인데요. 욱하는 상대방을 맞추고 달래려는 반응을 보여요.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가 진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의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커지는 걸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와 같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과하거나 과도하게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행동을 해요. 자기에게 이 분노가 쏟아질 때 복종이나 순응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순간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아주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감정과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가 반복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유형은 같이 화내기인데요. 왁 하는 상대에게 똑같이 왁 하는 거죠. 상대의 분노에 즉각적으로 반격하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맞서는 반응인데요. 이들은 보통 상대의 분노를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무시로 받아들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격으로 대응을 해요. 억울하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민감한 특징이 있어서 자기 방어적 공격성을 쉽게 드러내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거나 갈등을 대화보다는 이 기세로 해결하려는 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슬픔이나 수치심, 당황스러움조차도 전부 화로 표현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감정 차단 유형인데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무표정한 상태로 일관하거나 아무렇지 않다고 반응하는 경우예요. 앞에 네 가지 유형은 그래도 상대가 욱하는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껴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 차단 유형은 느껴지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 반응 자체가 둔감해지는 이유는 이런 느끼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전략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랜 시간 반복된 그 정서 억압, 감정적 무시 또는 트라우마에 의해서 감정 표현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는 담담해 보일 수 있는데요. 내면은 무기력, 혼란, 자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 매우 힘든 상태인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부조화 상태인 거죠. 공황이나 우울 같은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유형들은 꼭 하나만 나타나진 않고 여러 가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강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파악한다면 그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대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화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대응법,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욱하는 사람 앞에서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방 먹이는 거? 또는 어떤 적극적인 반응보다는 너는 화를 내라, 나는 너의 분노에 끄떡없다는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 또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유연하게 맞춰준 다음에 그 뒤로 안 보는 거. 모든 게 다 상황에 따라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대처예요. 나라는 사람은 욱하는 상대에게 어떤 대처를 해야 후회나 아쉬움이 적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나의 마음에 있어요. 나의 대응 후에 일어나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황은 모두 다 나의 통제 밖에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나에게 맞는 대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내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언행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해봐야 이후에 대처를 수정하든 유지하든 할 거니까요. 당장에 나에게 맞는 대처가 뭔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지 않고 적당한 심리적 경계를 세움과 동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해요. 3단계로 나눠봤는데 이 중에 하나의 단계만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분노에 제동을 걸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상황에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한번 참고해보세요. 들어보시고 필요한 상황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짝 응용해 보셔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3단계로 정리한 대응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천천히 호흡하는 건데요. 상대의 분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호흡이에요. 실제로 상대방이 나한테 욱하거나 화를 버럭 내면 그 순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이 뇌는 위협의 신호에서 벗어나서 자동 반응을 멈추게 돼요.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는 이를 이완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호흡은 위협적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을 차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자기 조절 수단이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호흡은 자기 조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도 하지만 이 밖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도 있어요. 욱하는 상대 앞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깊게 쉬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비언어적 경계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나의 감정을 가다듬으려는 모습 자체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해, 나 지금 숨 고르게 하면서 참고 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살짝 뜨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쉽게 위축되거나 물러나지 않는구나, 다음 말을 준비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도 있어요. 호흡이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서 적당한 공격성과 심리적 경계 표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2단계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지금 감정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뭐 때문이에요?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상태나 감정을 언어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짚어줌과 동시에 감정적 반응에서 이성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꼭 답을 듣기 위해 던지는 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너의 상태를 알고 있니? 너 지금 과한 거 알고 있니? 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 3단계로 대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계속 할지 말지 묻는 거예요. 상대의 분노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거나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대화를 계속 해도 괜찮을까? 제가 지금 좀 놀라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까요? 와 같은 말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너가 조절할 수 있으면 대화하고 아니면 그만하자 하고 상대방의 언행에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유도 이외에도 나 이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없어 라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무례하거나 과도하게 화를 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까지 완벽하고 차분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분이 상하고
짜증나고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이 올라온 그대로 느끼고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까지 3가지 단계이자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대안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온갖 노력을 해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몰아붙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그냥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땐 무반응, 그저 자기 스스로 그 불을 꺼뜨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고 자기 보호일 수 있어요. 계속 뭔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자극도 하지 말고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적극적 보호이자 주체적 선택이라는 점을 나 스스로 납득한다면 이런 대응 또한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욱하고 버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성격장애 수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두 가끔 욱하고 버럭하잖아요. 질러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럴 땐 나의 어떤 욕구가 침해당했다고 느꼈길래 그만큼 감정적으로 강한 반응을 하게 된 걸까? 돌아보고 나를 이해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실수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조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맞는 주체적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구와 감정 반응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